깊어지는 가을, 따뜻한 난방이 생각나는 계절이 됐습니다. 하지만 연탄 가격은 자꾸 오르고 코로나의 여파로 기부와 봉사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현재 연탄 기부와 봉사 상황을 알아보고 연탄 봉사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한동안 공연이 열리지 못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예술이 기술을 만나 상상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체험. 빛과 소리, 미디어를 통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학생들을 만나봅니다. 문화 혜택을 누리기 힘든 요즘 아주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발코니 콘서트인데요. 강릉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펼쳐진 강릉 시립교향악단의 무대, 베란다를 통해 들려오는 클래식 선율 함께 감상해 볼까요?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9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 하시면서 지금 한창 저녁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음식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지친 이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뭔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위로해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지치고 힘들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곤 하는데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알고 좋아하는 있죠. 그렇다면 우리 용석 씨의 힐링 푸드는 뭔가요? 힐링 푸드. 저는 요즘에 매운 라면, 뭔가 이렇게 얼큰한 라면이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기분 전환이 되는 그런 맛인데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1위 음식이 떡볶이로 당당히 뽑혔습니다. 아, 떡볶이 뭐 두말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단짠의 조화는 그야말로 환상인데 아무래도 매운 음식이 스트레스 푸는 데는 최고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실제로 매운맛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엔돌핀 분비를 왕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일상에서 지친 스트레스를 확 날려보내주는 그런 기분을 준다고 합니다. 뭐 떡볶이도 좋고요. 김치찌개도 좋고 여러분들의 지친 일상에 스트레스를 확 날려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요리 드시면서 생방송 강원 365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검색해 주시고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열려있는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 이야기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채팅창에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을이라 나들이 하기 정말 좋은 날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낙엽이 예쁘게 물들기 시작하면서 가을 산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삼행시는요. 설악산으로 준비를 설악산. 해봤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가 되었지만 그래도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거리두기 하시면서 산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악산으로 삼행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방송 강원 365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박경윤 리포터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떡소리 나는 떡소리 리포터 박경인입니다. 자, 스트레스가 날 때 날려버릴 수 있는 음식 매운 거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진짜 매운 걸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우 진짜 아까부터 요새 연기 안 나와요? 진짜 이 열기가 뿜뿜해가지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제가 컴다운하고 아주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시작부터 화가 나 있고 스팀이 이렇게 뿜뿜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그렇죠. 오늘 생방송 1시간 전 오늘도 여전히 분장실 라이브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 아래에 보이시죠? 저희가 열심히 진행을 해봤는데 그 결과로 사실 경윤 씨가 분장실 라이브 시작할 때부터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평소에도 열이 좀 있는데 화가 많으세요? 그렇게? 아우 저 원래 저체온증인데. 그래요. 오늘따라 열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경윤 씨가 저 머리에 뭘 이고 있지 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 혹시라도 이 분장실 라이브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보기 올려놨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생방송 강원 365 분장실 라이브라고 입력하시면 다시 보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놓치신 분들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첫 번째 소식을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 이렇게 한 거 보니까는 영상에서 보니까 놀아줘 컨셉인 것 같아요.
오늘도 놀았죠. 달리고 하고 소식을 전달해 보려고 하는데 두 분 겨울 봉사, 좀 쌀쌀해졌을 때 떠오르는 봉사하면 어떤 거 좀 떠오르세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봉사요? 아니 뭔가 열이 많으신 분이 화를 많이 내셨던 것 같은데 봉사 말씀을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 다르네요. 자, 어떤 봉사를 말씀하신 거죠? 자, 겨울 봉사 중에 어떤 봉사. 연탄 봉사 빼놓을 수가 없죠. 네네네. 저랑 굉장히 잘 닮은 이 연탄, 따뜻한 그런 기운이 넘쳐나는 그 연탄 봉사를 하고 왔는데요. 요즘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연탄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봉사자분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수혜자분들께서 연탄을 받고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현장까지 담아왔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봉사로 가보실까요? 찬바람이 부는 요즘입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겨울 나기가 상당히 걱정인데요. 그나마 온기를 전해주는 연탄 한 장이 절실합니다. 몸이 이제 아파서 어질어질해서 가지도 갈 데도 없지만은 가지도 못하고 그냥 밥 한 숟갈 끓여 먹고 들어놓고 앉았다가 그냥 생그렇게 사는 거예요. 연탄 저때 조금 몇 장 주고는 안 줄까봐 지금 걱정이야 아주 그게. 그래서 걱정해요 지금 죽긴 하고. 서민들의 아랫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연탄. 하지만 연탄 가격은요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갑니다. 여러분, 가을이 점점 더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이럴 때 필요한 거 바로 이 난방. 그런데 난방 중에서도 우리 이웃들 중에서는 연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실게요. 네, 사랑의 연탄 한 장으로 올겨울 함께 해볼까요? 자, 연탄은행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 바로 이 연탄은행인데요. 연탄은행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연탄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연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원주에 연탄 떼시는 연탄 가구가 한 1000가구 정도 있고요. 올 동절기를 나려면 1년에 한 30만 장 정도 연탄을 상당히 많이 모금해야 되는 필요하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6,000장 정도, 지금 2% 정도가 모금이 되어 있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또 더 경기 침체도 돼 있고 더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요. 올겨울 어르신들은 그 추위로 인해서 더 염려스러워 하시고 걱정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원 봉사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날은요, 연탄 1000장을 우산동의 5가구에 전달하기 위해서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진행될 연탄 장수는 총 1000장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200장씩 전달이 되는데 혹시 연탄 한 장에 몇 시간가량 따뜻해지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6시간. 아, 맞습니다. 이 연탄 한 장으로 6시간가량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는데 1년이면 1000장 정도면 한 해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파이팅 외치고 봉사활동 선생님,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셨는데 어떤 계기로 좀 이렇게 봉사에 참여하게 되신 건가요? 이번 겨울 날이 많이 춥다고 해서 더 추워지기 전에 미리 나와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마련한 연탄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십사 하고 나왔습니다. 독거노인 분들, 아니면 장애 가정, 아니면 한부모 가정 등등등 소외계층 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난방 연료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가지시는 에너지 빈곤층 분들에게 연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연탄 배달 봉사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들 조심스럽게 소중한 연탄을 나르기 시작했는데요. 됐습니다. 이렇게 가냘픈 몸으로 연탄 하나도 지금 버거워 보이시는데 어떠세요? 저게 무게가 그래도 상당히 있어요. 가벼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 온기가 전해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일 것 같은데 오늘 봉사하시는 소감 좀 여쭤볼게요. 저는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좋을 것 같고 있는 힘 다해가지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이 됐으면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바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지게로 일일이 연탄을 나르는 우리 봉사자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 안에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게로 연탄을 나르는데요. 가져온 연탄을 차곡차곡 쌓는 이들의 손길이 상당히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이 연탄 봉사에 있어서도요, 자기 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자기 역할이 제가 생각할 있어요. 때는 여기 계신 두 분이 가장 편한 구역을 담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움직이지 어떠세요? 않으니까. 나름대로 힘듭니다, 여기도. 아, 그래요? 네. 어떤 부분이 좀 힘드세요? 여기 줄도 잘 맞춰야 되고. 잘 쌓아야 되니까. 기술이 있어야 돼요. 쌓는데도. 아, 자, 오늘 나의 맡은 역할은 열심히 쌓자, 줄 잘 맞추자. 아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자, 깨지기 쉬운 연탄이라서 조심스럽게 나르다 보니까 천장에 연탄 나르기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묵묵히 연탄을 날라 수혜자 집에 연탄 창고를 든든히 채워가는 봉사자들. 수고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수혜자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추운데 네. 너무 고맙고요. 네. 올겨울은 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연탄 봉사하고 있잖아요. 좀 어떠세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 덕분에 좀 편안히 살죠. 뜨뜻하게.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게를 메고 저도 한번 출발해 볼게요. 출발! 선생님, 저 매주세요. 하나, 두 개 올렸는데 깜짝 놀랐어, 진짜. 네. 와, 이거 대박이다. 아니, 저 지금 4개 씌운 거 맞아요? 확실히? 하나, 둘, 셋, 4개 맞죠? 이게 체감상 어깨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한 10개는 지금 제가 엄살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엄살이 이거 진짜 무거워, 생각보다. 다른 분들 잘만 하시는데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까운 데여서. 이런 계단 내려올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연탄 깨질 수도 있거든요. 정말 시끄러우시네요. 자, 거의 말로 봉사하는 수준이죠? 예. 그래도 무사히 잘 도착을 진짜 했네요. 내렸다고 살 것 같다. 한 개 내렸습니다. 한 개 내렸어요? 됐어요? 아니요, 잠시만요. 이렇게 말 많은 봉사자는 아마 처음이지 않았을까. 누르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야, 진짜 다 내린 줄 알았거든요. 어떡해요. 나 진짜 너무 당황했잖아요. 정말. 오늘은 진짜 사고 안 칠 줄 알았는데 어떡해, 봉사라. 진짜 혼나야 돼요. 진짜 다 깨지진 않았어요. 진짜 일부 정말 조금. 고양이는 다 봤습니다. 비밀로 해줘, 야옹아. 자, 이제 마지막 가구의 연탄 배달만 남았는데 모두들 손에서 손으로 정성스럽게 연탄을 날랐습니다. 이것도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 보이네요. 네. 자, 마지막 한 장입니다. 갑니다. 진짜 정말 저 천장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었어요.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개운하더라고요. 네, 올겨울 춥다고 하는데 저희가 드리는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록 적은 양이지만 동네 분들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은 좀 힘들지만 오늘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찬바람이 부는 겨울을 외롭고 힘들게 보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작은 실천인 연탄기부와 나눔 봉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 사랑의 온기를 함께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 연탄 나눔 봉사를 실천해 봤는데요. 우리 이웃들에게는요, 이 한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정말 많은 양의 연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올겨울 이 연탄으로 저금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한번 외쳐볼게요. 나누는! 함께하는! 기쁨! 목소리 가장 크죠. 네. 아니, 우리 박경윤 리포터가 오늘 훈훈한 소식을 전달해 준다고 해서 내심 기대를 해봤는데 네, 분장실 라이브에서부터요 아주 시끌벅적하게 화가 많으시더라고요. 화가 많았군요. 네. 열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 연통이 필요한 거였죠? 네, 아니 그렇잖아요. 막말로 제가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왔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아닌 그림이라고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그렇군요. 내셨어요? 자, 우리 화가 날 경윤 수밖에 씨가 없었어요. 네. 화가 왜 났는지 또 왜 화를 배출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 머리에 저걸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분장실 라이브라고 입력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갖고 한 번씩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사실 봉사를 네. 다녀오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박경윤 리포터 고생 정말 많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사고만 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런 한 장을. 식으로 하니까 내가 화가 안 날 수가 있냐고요. 나 진짜 봉사 열심히 했는데 저 장면만 유독 편집해서 부각되게 나왔어요. 상당히 억울하시군요. 억울해요. 억울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경윤 씨를 포함해서 전날 날씨도 추웠는데 많은 봉사활동 분들이 땀을 흘려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경윤 씨 포함해서요? 저도 진짜 수고 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모금과 봉사에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박경윤 리포터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삼행시를 받는 날입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 설악산입니다. 지금 단풍이 한창 절정인 이 설악산을 가지고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가족사진 촬영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공연장에도 활기가 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맞아요. 저도 상당히 이게 무대 체질이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압력. 이 무대 위에서 공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는 거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이게 비대면이 시대가 와가지고 맞습니다. 많은 분들과 대면 해지더라고요. 대면 하셨군요. 네.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워낙 파워풀하신 우리 박경윤 리포터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많은 예술인들이 다시금 한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잠시 숨을 걸었던 우리 학생들도 무대에 올랐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지 지금부터 영상에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예술과 기술이 만나면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는 공간, 무대. 빛과 소리와 미디어,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으로 다 함께 이 무대를 채워봐요. 얘들아, 같이 놀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후 처음 맞이한 주말. 한동안 텅 비어있던 공연장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무대 장치도 체크하고 옆에선 소품도 만들고 오늘 공연이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뭘 막 쓰고 계시는데 오늘 무슨 공연 준비하시나요? 아니요. 오늘은 이제 미디어 교육이 있는 날인데 아이들 이제 조를 뽑기 위해서 지금 그 뽑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되자 속속 도착하는 학생들. 체온 검사와 손소독을 하고 드레스 코드까지 완벽. 수업 준비 다 됐으면 입장하시겠습니다. 학생들의 위치는 객석이 아니라 무대 위. 오늘 수업은 무대라는 공간적 특성을 활용한 예술 교육입니다. 자, 종이 주변에 이렇게 360도 다 이렇게 둘러 앉아주세요. 전체가 다 나눠서 가질 수 있게 각자 한 사람당 한 장씩 종이를 찢어서 나눠주세요. 종이가 무슨 죄예요? 아우, 아까워라. 맘대로 찍고 구기며 즐기는 아이들. 이게 대체 무슨 수업이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이랑 예술의 경계를 좀 허물면서 또 넘나들면서 좀 자연스럽게 창작놀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래서 기술이나 예술의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좀 쉽게 자연스럽게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8월부터 세계반으로 진행 중인 예술, 기술,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무대는 살아있다. 학생들은 조명, 음향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상상을 실현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사실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만이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뭐 저희가 컴퓨터를 다루진 않지만 이미 학생들이 뭐 이렇게 손으로 직접 뭘 만져서 하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기술의 좀 개념이 다 접목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런 개념들을 갖고 저희가 좀 놀아보고 있습니다. 현대 예술에서 기술은 무대 위의 또 다른 주인공.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하는 다양한 분야의 공동 작업을 학생들은 이 무대 위에서 배워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공이 전달이 되고 상대방 공을 받아야 돼. 몸풀기로 종이공 주고받기 놀이 시작! 저마다 공 크기가 다르니 힘 조절이 쉽지 않네요. 오, 받아! 아, 아깝다. 손발이 영 안 맞네. 선생님, 떨어지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자, 머리를 조금 써야 될 거예요. 3명이기 때문에. 협업 프로젝트에서 소통과 약속은 가장 중요한 요소. 학생들은 배려와 존중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갑니다.
던질 필요 없잖아요. 던지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상식의 틀을 깨는 거니까 오히려 저희는 발명적인 획기적인 상상을 했습니다. 구겨서 마구 던져대던 종이를 다시 붙이라는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오 마이 갓,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마구잡이로 안 찢었을 텐데. 여기 빈자리 조각 가진 사람 빨리 찾아봐. 이거 지금 퍼즐이 계속 안 맞춰지고 친구께 사라졌어요. 다시 붙이다 보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종이. 오, 이거 좀 멋진데? 분명 처음과 같은 형태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처음의 그 종이는 아닙니다. 약간 협업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런 자신의 아이디어를 중간중간에 뭐 써보기도 하고 또 자꾸 이렇게 미션을 줬을 때 그거를 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는 찍고 구기고 다시 붙이는 과정을 거쳐 작품으로 탄생한 종이. 무대에 걸고 조명을 비춰보니 야, 이거 아트다 아트. 빈 무대를 제대로 채웠네요. 우리가 뒤에서 봐도 느낌이 다르네. 공 만들어서 이제 주고받기 했을 때 어땠어요? 기발한 생각을 할 사람이 몇 명 있어가지고 재밌었어요. 의견이 너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토대로 나만의 아이디어를 종이 위에 마음껏 쏟아내봅니다. 조명과 그림자, 음악 소리와 무형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무대를 채울 수 있는 소재가 된다는 말씀. 이 무대는 살아있다니까 이 살아있는 무대 공간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미디어 아니면 기술 매체들을 배워서 여기 공간을 가득 채우는 방식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하고 있어요. 자고로 창작자는 주변의 모든 것을 활용해 표현하는 법.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표해봅니다. 아, 친구는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자리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양함이 있을 뿐이죠. 오늘 되게 특이한 활동을 많이 해서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공연을 보는 무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그동안 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추억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오후. 중학생 창작자들이 귀가하고 나니 이번엔 초등학생 창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학년별로 수업 공간을 나누어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어라? 같은 재료인데도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또 다르네요. 당당하게 파워워킹!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 종이를 어떻게 돌면 좋을까? 이걸 잘라서 깎아먹자 합시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정답이에요. 이번에도 종이 찢기가 이어집니다. 나중에 다시 붙여야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마음껏 종이공을 가지고 노는 학생들. 이미 이들은 창작 활동 중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재료가 어떤 형태를 담기도 했어요. 그죠? 다른 친구들한테도 가 있고 또 그게 변형되기도 했고 그렇게 됐죠. 찢는 건 한순간이지만 붙이는 건 아니란다. 이번엔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하나, 둘, 셋, 종이공을 가지고 노는 방식도 제각각 나누어 가진 모양도 다른 5학년. 분명 같은 방식의 수업인데 밤마다 개성이 뚜렷합니다. 공연과 관련되어서 철학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림이 그리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발명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인상 깊습니다. 쇼케이스 때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본인들이 만든 것을 그 공간 전체를 활용해서 무대 공간 전체를 활용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사실 그것들이 지금 오늘부터 이제 발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정확히 어떤 것이 그려질 것이다라고 정해진 어떤 포맷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작자와 관객이 만나는 공간, 무대. 객석에 머물던 학생들이 무대 위를 채우는 법을 배우며 상상 실현 기술을 터득해갑니다. 감성이라는 씨앗에 기술이라는 양분을 듬뿍. 무대는 뭐다? 무대는 네, 공연이 없던 시간 동안 텅
엔돌핀 무대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좋은 예술 교육의 공간이 됐습니다. 참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언제 또 저렇게 큰 무대 위에 올라보겠어요.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이 무대와 방송은 정말 일맥상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제가 너무 예쁘게 나오잖아요. 제 본판이 괜찮은 것도 있지만 네네. 우리 감독님의 멋진 앵글, 그다음에 정말 봉준호 감독님 뺨치는 우리 PD님의 연출력, 그리고 우리 작가님들의 이 감동이 철저히 흐르는 원고, 거기에 입만 살아있는 제가 이렇게 만든 방송이거든요, 여러분. 네, 정말 최고네요. 완벽한 예, 예. 원샷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군요. 네네. 자, 학생들은 저 수업이 끝난 다음 달 그동안 갈고 닦았던 이 기술과 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직접 무대를 만드는 쇼케이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무대 생방송 강원 365도 유심히 기대 걸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청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네. 메시지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삼행시 미션이 계속 진행 중에 있죠. 네. 자, 오늘 삼행시 주제 설악산입니다. 단풍이 절정인 이 설악산을 주제로 삼행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가족사진 촬영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여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 중 하나죠. 여순 사건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여순 사건은요, 14살 인민군 연락병을 보살폈던 이유만으로 뭐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할 거 없이 22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현재 특별법 제정부터 역사관 개장까지 이 여순 사건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그 역사 현장으로 모십니다. (1948년 10월 19일) 지역의 아픈 역사로 기억되는 그날. 여순 사건 억울하게 별세했으니까 진실 규명 결정받고 특별법 제정돼가지고 명예회복 이거 회복이 돼야지 안 되겠습니까? 국가의 폭력 앞에 소리 없이 사라져야 했던 수많은 희생자들. 72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아픔과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천 나간면에 자리한 산골 마을. 1948년 당시 45가구가 살았던 곳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추석 바로 전날. 정 많던 마을 사람들이 인민군의 연락병으로 마을을 드나들던 14살 소년을 먹이고 재웠다는 이유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총성이 울리면서 군인들이 이 마을 주변을 전체를 그 주변을 에워싸고 그냥 공파 총성을 울리면서 집 앞에 싹 시킨 거예요. 한 집 놔두고는 전체 전소시켰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몰라 싹 타잡으러 갔고 사람이 그 집에 하려고 엄청 휘발유를 피겨갖고 엄청 타잡으러 갔고 찾들 못해 송장을. 우리 언니는 여기 구리쇠 가락지를 쪄서 그놈으로 찾고 우리 아버지는 어디가 발이 한 발목인가 안 타져갖고 어째 찾고. 그날 밤 생을 마감한 주민은 67세 노인에서 엄마 등에 업힌 3살 아이까지 총 22명. 온 마을이 풍비박산난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추석이었고 그 후 신전 마을은 추석이 없는 마을이 됐습니다. 추석 명절은 명절 다 와도 항시 그 슬픔에 좀 젖어 있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저녁 추석이 돌아와도 그렇게 그 명절이라 그런 즐거운 마음도 사실 없고 우리 말은 추석답지 않게 그렇게 그 명절이 지나가고 그랬거든요. 나가 산 거요 나가 못 죽어서 살았지. 이제 원망스럽고 서럽고 분하고 나 사는 세상이 누구한테다 다 말할 수 없고. 여순 사건 당시 6살이었다는 장두웅 씨. 그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반란군 협력자로 오인받던 시절. 마을의 지식층이었던 아버진 좌익 활동 한 번 해본 적 없었지만 교화 대상으로 낙인 찍혀 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따로 아버지가 모시적삼 입고 그 한복 입고 어머니 밥 많은데 나 시세에 갔다 올라네. 살차 그 병자선 사촌 형님이 야 너 그 작은아버지 밥 드리지 왜 가져왔냐 하니까 작은아버지 어저께 경찰서를 내가 넘어가 버렸다 그러는 거야. 그래 어머니가 아침에 새벽밥 먹고 여수 경찰서로 가니까 어떤 적에 애기섬 앞에 가서 배에서 총살을 수장을 시켰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고 본 게 보도연맹인 거예요. 아버지가 수장된 곳은 여수와 남해 사이 애기섬이라 불리는 무인도 앞바다. 애기섬에 수장이 되놓으니까 아버지 산소가 없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68년 만인 지난 2018년 장둥신 아버지의 넋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 올렸습니다. 장둥 씨의 문중묘가 있는 순천 상사호 인근의 산 중턱. 이곳엔 아버지의 유골함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유골함 안엔 바다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한 아버지의 유골 대신 넋을 위로하고자 하는 아들의 절절함이 담겨 있죠. 시신도 없고 사신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모시는 방법이 없어요. 할머니 산소에 가서 묘 밑에 가서 흙 항아리에 석 좀 담고 또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제절에 가서 석 좀 담고 항아리를 이제 지금부터는 어머니 아버지랑 이제 같이 한 55년 만인가 이제 그리 모셨습니다. 델러 나이가 많아가지고 80살 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살아 계실 때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그래도 할 것은 했다. 명예병을 해줬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해서 특별히 하루라도 빨리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처음 시작된 지난 16대 국회. 하지만 4번의 발의가 모두 폐기되면서 특별법 제정을 향한 유족들의 희망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여수 순천 19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법 제정의 뜻을 모은 지역의 국회의원들, 이 하나된 움직임이 72년 통안의 역사를 희망으로 바꾸는 불씨가 될 수 있을까? 제주 4.3 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정받은 지 수년. 하지만 여전히 지역만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 72년 전 그날의 역사를 알리려는 움직임이 순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유족들이 자기 가족 그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어느 시점에 가족이 희생됐는지 전혀 설명을 못합니다. 그분들께 좀 교육 공간으로서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되도록이면 내용을 쉽고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좋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순 사건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전국 최초의 역사관. 여순 사건과 관련한 총 18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역사관에선 여순 사건이 일어난 이유와 현대사에 미친 영향, 진상규명 운동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순 그 사건이 옛날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국가에서 그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봐. 그분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늦었지만은 남아있는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72년 숨죽여야 했던 여순의 시간.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여순 사건의 시간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일.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엄마, 나 성수야. 아들 직장 취직해가지고 직장 생활한다고 집 나온 지 이제 한 달째인데
한 달 동안 집에 못 내려가서 정말 미안해. 내가 이번 주는 꼭 집 가서 엄마 밥 먹고 싶어. 엄마 진짜 사랑해.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요. 아파트 주차장과 관련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아파트 주차장에 보면요. 차가 많이 서 있고 요즘같이 볕이 좋을 때는요. 네. 다른 것들, 차 말고 다른 것들이 좀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해요. 가을이 오면 뭐가 있죠? 뭐가 있죠? 가을이 오면 네. 고추가 말려지고 있죠. 갑자기요? 근데 예. 너무 그래요. 공간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네. 가끔 이렇게 주차할 데가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럴 때는 가끔 맞아요.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지곤 하는데 예. 그와 관련된 소식이라고 했죠. 미간을 많이 찌푸리셨는데 예. 자,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는요. 말씀하신 고추도 아니고 차도 아닌 게 주차장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수 씨처럼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광경이 연출된 것이 아니고 모처럼 마을 주민이 다 흐뭇해하고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공개해드립니다. 어머나, 대체 왜 저러는 거죠? 혼자서도 잘 노네요. 근데 에이, 눈 버렸네. 아, 이것도 이제 지겹다. 정말 할 것도 없고요. 사는 게 낙이 없어요, 낙이. 음악회 가실래요? 음악회요? 에이, 피디님. 지금 이 시국에 음악회를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시죠, 지금. 진짜요? 아니, 어디서 하는데요, 음악회를? 대체 어떤 음악회길래 이렇게 태도가 180도 바뀌었을까요? 살짝만 봐도 흥이 제대로 넘쳐나는데요. 가을밤을 낭만으로 물들인 그 의문의 현장으로 따라가 보시죠. 찾아간 곳은 강릉시 내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 방송국 사람들한테 또 속았네요, 또 속았어. 아니, 음악회 간다면서 여기 그냥 아파트잖아요. 이 피디님 사는 데 아니에요. 속고만 살았나? 말이 참 많네요. 여러분, 뒤에 보이세요? 우와, 대박. 여기 왜 무대가 있어요? 와. 눈길을 끈 곳은 다름 아닌 주차장. 그런데 차는 온데간데 안 보이고 무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악기까지 세팅하고 음악회가 맞는 것 같죠? 아니 그런데 멀쩡한 공연장 다 놔두고 아파트 주차장에 이게 웬 소동일까요? 저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서 뭐 하는데요? 여기 오늘 아파트 주민을 위한 이제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콘서트를 한다고요, 여기서? 네. 알 수 없는 상황 속 악기를 든 사람들이 하나둘 무대 앞으로 헤쳐 모여.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여기서 저희 강릉시립교향단이 그 코로나로 지친 여기 시민들을 위해서 그 발코니 콘서트 하러 저희 모여 있습니다. 발코니 콘서트요? 네. 무대가 없다면 찾아가면 된다.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번듯한 공연장 대신 선택한 아파트 주차장. 각자 집에서 즐기는 일명 발코니 콘서트입니다. 저녁 공연을 위한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아니, 오늘 어떻게 이런 공연을 준비하게 되셨을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시민들이 많이 지쳐있고 또 힘들어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장도 잘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오는 음악회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아파트 단지에 와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 뭐 천혜 공연장처럼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면은 그냥 집 안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도 들을 수도 있고 이거 보실 수도 있고 이게 좋겠다. 아직 본 공연은 한참이건만 아파트 주민들의 호응은 뜨겁기만 한데요. 그동안 공연에 목말랐던 탓일까요? 유달리 반가움을 주체 못하는 주민 발견. 선뜻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들어가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흔쾌히. 이렇게 베란다에서, 발코니에서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게 어떠세요? 상상도 못했죠. 코로나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저 빨래 널고 창문만 여닫던 발코니가 공연장 로얄석으로 변신하는 순간인데요.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떨리고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전에 네네. 공연 같은 걸 좀 보러 다니셨었나요? 본 적은 많이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아이들도 이런 거 처음 아마. 진짜요? 네, 공연장에는 아무래도 데리고 가기가 조금 나이가 어려서 힘들거든요. 이 가을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음악을 들으니까 지금 마음이 풍요롭고 여유로움이 생기고 이 힘든 시기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가장 어려우셨을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이게 이제 물론 주민들 동의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연주 장소가 주차장이다 보니까 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못 쓰게 되는 그거에 대한 어려움성이 있는데 그냥 흔쾌히 이 정도 감수 못 하겠습니까? 이러고 그래서 이렇게 음악회를 또 하게 된 거죠. 날고기는 온갖 무대에 서봤지만 주차장은 생전 처음인데요. 그래도 심기일전 리허설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공연을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로 사실 공연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정말 몇 세대예요. 이렇게 많은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음악을 공유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음악회를 같이 여는 느낌이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댁에서 편안하게 발코니 활짝 여시고 창문 여시고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려오지 마시고 발코니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저녁 7시 직장인들 퇴근하고 집집마다 불이 켜지는 시간. 드디어 공연이 시작됩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 위를 감싸고 귀를 쫑긋 세운 주민들은 저녁에 달콤한 선물을 만끽하네요. 앙상블 공연이 아닌 대규모 오케스트라 연주로는 처음 시도되는 강릉 시립교향악단의 주차장 콘서트. 자,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와 또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 벽은요 마치 꽃 같습니다. 꽃. 제가 보여드릴게요. 회색빛의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은 아름다운 선율의 꽃밭으로 물들었네요. 달콤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모차르트 교향곡. 이 특별한 연주를 기념하기 바쁩니다. 공연 보고 계시는데 아니 발코니가 아니라 왜 트렁크에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서 더 생동감 있게 느끼고 싶어서 나와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그러니까 낮에부터. 이야, 대단한 열정이에요. 발코니 콘서트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공연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힐링되고 맨날 집에만 애들하고 있어도 답답했는데 이런 기회를 저희 아파트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좋아요.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공연을 함께 감상하며 못했던 대화도 나누고 데이트하는 기분도 만끽하고 내 집 앞에서 펼쳐지는 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또 가슴이 뭉클하기까지 하네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요즘 대세 무슨 종류죠? 트로트.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한창 달아오른 무대를 더욱 뜨겁게 불태울 시간. 바로 트로트 메들리입니다. 춤이라면 장소 불문,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호준 씨도 신이 났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느새 다 함께 따라 부릅니다. 허야리야 뚜루루루 뚜루뚜루루루 찐또배기 어디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뭐라고요? 찐또배기 뭐라고요? 찐또배기 뭐라고요? 찐또배기. 저도 지금 막 땀이 날 정도로 너무 즐겁게 봤는데 고맙습니다. 네, 찾아가는 콘서트 앞으로도 혹시 계속 하실 계획이? 공간만 허락을 하면은 우리 시민 어느 곳에서든지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발코니 콘서트 성공! 성공!
자, 어떻습니까? 주차장에서 펼쳐진 오케스트라 연주. 최고였어요. 괜찮았죠? 정말 최고였어요. 네. 지친 하루를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집이 사실은 그야말로 휴식의 공간인데요. 네, 돌아오는 네. 길목에서 감미로운 선율이 들려오고 아름다운 아리아가 들려온다면 그야말로 정말 선물 같겠어요. 맞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연주회장 같은 데 가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베란다에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피디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거 아니, 너무 웃으시다가. 아름다우셔서. 너무 아름다우셔서. 뭐가 반짝반짝해서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네. 오늘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악산으로 삼행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어떤 삼행시가 올라와 있을지 한번 만나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김정윤님께서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 운 띄워주세요. 자, 설설 올라가면 될 줄 알았더니, 악 소리가 나는구나. 산 넘어 산, 여긴 설악산이로구나. 얼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연이 더 있습니다. 김정윤님 유튜브 채팅. 자, 설악산이 20분 거리에 있는데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2년 가까이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자가 들어가는 험한 산이다 보니 쉬가지 못하는 것도 있나 봅니다. 라고 댓글까지 주셨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날씨도 좋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네. 김정인 소식 잘 만나봤고요. 네. 자, 다음 두 삼행시 만나볼까요? 권희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운 띄워드립니다. 자, 설악산에 잎이 폈는데 이번에 비대면으로 감상하니 아쉽네요. 자, 이럴 줄 알았으면 보고 갈걸. 산 꼭대기에서 야호도 못 부르네요. 이거 좋은 표현이에요. 어허. 산 꼭대기에서 야호도 못 부르네요. 아쉬움의 삼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삼행시는요. 짧고 좋아요. 네, 설레는 마음으로 악기를 둘러매고 산가들로 출발! 유튜브를 통해서 안춘희님께서 주셨는데 코로나 속에서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이요님께서 또 주셨네요. 자, 설명 좀 해주세요. 박경윤 리포터는 악인인가요? 선인인가요? 365의 산 증인 광명수님하고 저에게 말 잘하세요. 질문을 주셨는데 말 잘하세요. 어떠세요? 자. 사실 오늘 연탄 봉사를 하고 오셨잖아요. 네. 연탄 봉사를 하러 가는 사람 마음 어떻습니까? 선인이죠. 예. 그런데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연탄을 깨고 왔어요. 깨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는 자, 깨고 또 이렇게 사석에서는 특히 분장실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렇게 사석에서 상당히 열도 많고 화를 또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쓰고 있어요, 저는 연통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을 믿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고 박경은 리포터가 정말 컨셉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경윤 씨가 저걸 쓰고 있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체온 측정을 했는데 화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또 체온이 저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장 체온이 높았던 사람이 오늘 이 연통을 쓰게 됐다는 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저 분장실 유튜브를 다시 유튜브로 컨셉이야. 맞습니다.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희 씨 머리에서. 자, 분장실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5시 10분, 5시 20분에 여러분들 앞에 라이브로 진행이 삼행시 되겠습니다. 당첨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당첨됐군요. 우리 김정윤님 처음으로 주신 분이고요. 김정윤님께는 저희가 가족사진 촬영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님의 삼행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희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설 올라가면 될 줄 알았더니 악 소리가 나는구나. 산 넘어 산 여긴 설악산이로구나. 얼쑤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모두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릴까요?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